오늘 간담회는 이재준 고양시장께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확정과 관련해 모두 말씀하시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준 시장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양 시민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기자회견장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고양 시민들이 꿈꿔왔던 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고시를 내일 날짜로 관보에 이제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제 2019년 기해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민선 7기를 돌아보며 또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금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숨가쁘게 돌아간 2019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특히 도시의 쇠퇴와 성장이라는 갈림길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기도와 평가가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106만 고양 시민이 염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100년 내개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덕양 지역과 일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 41만 평 자족기반 시설이 포함된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열었고, 또한 도시 재생과 기후 환경을 주제로 한 2019 고양 도시 포럼을 개최해서 국내의 속학들과 함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6대 아젠다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일산권역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채우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고양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사업의 부진한 진행에 우려와 실망감이 많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선 7기 고양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를 체역점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졌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고양시 의회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치열하고 어려운 인허가 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고, 고양시가 그토록 원하던 공원 물량 10만 평방미터와 사업 출자 예산 753억 원을 전액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놓치지 않고 움켜쥐고 달려온 고삐를 다시 한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4차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속한 보상과 공사 착공으로 경쟁 우위를 선점하겠으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으로 산업적 가치를 견인할 유망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가 여타 테크노밸리라고 불리우는 사업과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편리한 교통과 자연 생태가 함께 살아있는 도시, 기업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의 지난 성과와 성공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표하신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며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은 중복되지 않게 한두 가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 송주현 기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26년 3월 263개의 우주 의학 기업을 포함해서 콘서트를 이제 현장 투자 설명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63개의 우주 의학을 갖는 기업들의 분야가 주로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좀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좀 알만한 기업들이 있는 건지 예, 일단은 저희가 테크노밸리 사업이기 때문에 4차 산업과 첨단 산업 쪽, 그 다음에 영상 미디어 쪽에 이제 그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직 모든 기업들을 리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코엑스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이제는 이렇게 조성이 된다 안내하면서 그분들의 투자를 더 확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몇 개의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거 보면 도시 브랜딩 개발 사업에서 한류촌 장항 쪽 CJ하고 얼마 전에 협약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CJ 쪽에서 개발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한류촌의 오염도에 대한 어떤 시에 대한 어떤 답변 요청 때문에 제가 이 지지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고양시와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그 안이 나와서 얼마 전에 협약식도 이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류촌 관련돼서 시와 협조해서 공고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공고에 대해서 한류촌이 최소 2급 수준으로 해서 그 냄새와 질소에 의한 냄새 부분과 그 탁도 이런 부분을 잡겠다라고 그 시비 200억 이상, 국비 100억 이상이 들어서 300억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 내용을 보면 고양시에서 처음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이 입찰 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공사에 내려보낸 걸 알고 있는데 이 공고 내용을 보면 이 중소기업 자체가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그 항목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을 참여하게 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입찰 공고 그 내용이 그 안양에 있는 모 기업, 모 업체의 그 내용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그 내용들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정 기업에 그냥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300억 이상 되는 이 대기업 프로젝트가.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수질이 냄새와 이 탁도가 잡히느냐 검증이 되어 있느냐 검증된 게 없습니다. 검증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직사회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대로 똑같은 수준대로 이렇게 했다.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휴식, 치유, 브랜딩 이게 한류치는 우리 그 킨텍스에서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돈 300억을 투자해서 그 수질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추가적인 들어가는 부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답변 드릴게요. 네. 마지막 질문에 하면 이게 출발이 잘못됐으면 지금 아직 뭐 결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됐으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걸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한류촌은 이 사업 부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조성된 CJ 아레나 짓고 있는 CJ 사업 부지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고양시가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부지를 했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고양시 소유가 아니라 그 경기도 소유 땅으로 임대를 50년간 해준 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와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치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이제 치유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증을 거쳤고 두 가지 방법이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완전 복귀하는 거,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CJ랑 합의한 안대로 지금처럼 하면서 어떻게 그 오염도와 탁도를 줄일 수 있냐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우수관로가 그거 한류천으로 접속되는 딱 하나의 통로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 복개를 했을 경우 백년빈도라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호우가 왔을 때 결국은 최적 속에서 물이 통과해야 돼서 물이 흐름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도시가 범람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성을 누가 보장할 거냐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요거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테크노밸리 사업 속에는 이 한류천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건 장항천이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 예, 그거 장항천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게 장항천 그 안에 하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태하천으로 돼서 1등급으로 되어 있는 그 조수, 아니 저기 조류 도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보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것이지, 한류천은 그 다른 쪽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한류천이 질 밑으로 내려가면 이마트잖아요. 이마트하고 또 우리 테크노밸리 사업 부지하고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킨텍스 3전 시장 할 경우에 주차장 용지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 좋은데 그러면 이 어쨌든 팩트는 그 물을 그 이국수 수준 냄새가 안 나야 되고 탁도도 사람이 보기에 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 명제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정말 그러한 그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자 그러면 모든 안을 그 공개적으로 자 이 물이 이런 수준인데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탁도 그리고 냄새 안 나야 된다. 이걸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업체는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미 용역을 실시해서 방법을 결정한 것이지, 그 업체가 어떤 업체가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방법이 입찰 공고문에 그 방법이 그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이미 고양시에서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막아놨다는 사실이 뭐를 얘기하시는지를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몇 년 동안 그 논쟁이 되어 왔었습니다. 4, 5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최종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들이 제일 적합한 방법이라고 해서 합의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돈 300을 쏟아부어가지고 왜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시민을서도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지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은 그 정확한 방식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그 용역을 실시해서 그 안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보지 않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4, 5년 동안 이것을 결정 못하고 그 왈가왈부만 하고 논쟁만 있었고 저태까지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되어왔던 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한류천 사업은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테크노밸리 사업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우리 지금 테크노밸리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위치도를 보시면은 그 사업 대상지 앞에 이성구 IC 쪽하고 아마 뭐 그렇게 가깝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쪽 동네 이성구 IC 쪽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한 그 하수처리장 때문에 냄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만약에 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주변 일대가 아마 주변에 지금 상당 공사들도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좀 주변에 차량들에 대한 뭐 공사장 일부부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주차 많이 지금 우려되는데 그럼 이 주차에 대해서 이 공사로 인해서 킨텍스의 뭐 각종 행사라든지 진행될 때 상당히 교통 우려가 지금 많이 지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실리콘밸리 땅 매매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좀 굵직한 좀 발표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가계약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큰 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어디 좀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대기업을 가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가 그러고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15만 평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중에 3만 평이 공업 물량으로 빠져서 그것은 조성원가에 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랑 이렇게 협의해 본 결과 그렇게까지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여기에 꼭 필요한 거, 고양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존에 있는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향이 어떻겠냐는 것을 저희가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하나가 이제 주차난 말씀하셨는데 주차난은 이쪽 지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은 자유로 제2자유로가 관통하고 있고 거기에서 곧바로 공사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내로 차가 들어올 염려는 없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킨텍스나 이런 데서 행사할 때 그쪽 부지를 접하거나 그쪽 부지를 포함시키는 사업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 하나 이제 하수처리장인데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증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류천에서 나오는 그건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다가 물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정화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냄새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급수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용역을 실시한 결과 내용이고 그것이 아마 이제 입찰 공고문에 나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호일보의 조동국 부장입니다. 내년 3월에 투자 기업 유치 총력전을 펼치신다고 하셨는데 입주 의향 기업을 포함해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일산 테크노밸리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된 이후에 사업 설명회가 개최되는 건지 일정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 테크노밸리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실시 계획을 담아서 조성을 구체화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담 조직은 저희가 곧 이제 1월 인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이제 만들 겁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그린 테크노밸리라는 것은 아까 이제 장민달 기자님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선상에 있는 건데 한류천이 아니라 장항천이 거기 지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그 장항천을 사실은 저희가 폐지를 해서 옆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장항천에 이제 철새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야 된다는 환경부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그냥 합쳐놓지 않고 휴식 공간처럼 장항천 자체가 우리 호송원처럼 시민들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그 거리를 거닐면서 이렇게 해서 더 높은 수질에 그리고 자연 생태들이 이제 어우러지는 이런 저기로 컨셉을 갖고 이쪽을 만들겠다는 이런 발상입니다. 신할구의 임승훈 기자입니다. 지금 지난 2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극적으로 가결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라는 단서를 받아서 가결을 시킨 걸로 아는데 그간의 경위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고
조건부라면 무엇이 걸려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 부분은 우리 그 송종대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도시균형개발단 조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조건부 나오게 됐던 뭐냐면요, 이주자 택지에 대한 그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항목하며 공공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지원센터는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이제 여기 발표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랑 이제 저희 고양시 그다음에 경기도가 선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선투자금액은 한 500억씩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억, 경기도도 500억, 저희도 두 번째. 네네. 네. 고양신문 남동준 기자라고 합니다. 이 세부 계획안 일단 사업 시설 용지가 31만 9천 제곱미터 나와 있고, 거기 성장 제조와 지식 기반 연구 단지가 나눠져 있는데, 요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까 이미 그 3기 신도시 발표한 게 그 공원 물량 10만 제곱미터 봐주셨던 것과 같이 좀 결부되는 부분 같은데, 요 각각의 역할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고요.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산업지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산업권을 그렇게 하면 이 센터의 역할이 여기에서 어떻게 또 중요하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건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사실 인근 옆에 있는 이제 방송 영상 밸리와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사실 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방송 영상 밸리의 세부 내용들이 경기도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시에서도 지금 제대로 파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좀 계속 논의를 해나가거나 연결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지역은 그 4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남 그 산업단지인데, 그것은 이제 장동 그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거기서 공원 물량 받은 그겁니다. 거기는 3만 평은 그 저희 고양시에 득이 되고, 그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연관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건 조성원가에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조례에도 되어 있고 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경제업체를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고양시에 지금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영산밸리나 CJ 라이브시티나 이런데 그 마이산업 그런 쪽하고 연관되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구분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그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영산밸리 아까 그 질문하셨는데, 영산밸리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3개 방송사가 일정 부분들을 그 가계약 한 걸로 정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반 그 영상밸리 속에 일반 기업들이 입주할 부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는 여러분 이게 방송사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확정이 안 되면 발표를 하질 않는 입장이라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들이 신영문 기자인데요. 시장님에게 언론적인 얘기는 다 들었고요. 여기 보면은 2020년 고양 일산 특허노밸리 사업의 핵심 취재 과제로서 첫째, 경쟁 우위의 선점을 위한 보상 실증의 공사 착공. 이 선점이라는 게 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산 특허노밸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고양시의 품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정책적인 마인드가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앞으로 인구가 120만 맥시멈으로 봤을 때 주니어 작년 시대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대비책이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장년 시대가 도래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것이 일산 테크노밸리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그래요. 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전 시장부터 계속 얘기를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일산 시국에 들어서서 이론의 성과가 뭔지, 이런 아이디어 교육을 유지를 한 건지, 유지를 해달 몇 개를 유지를 한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당 공무원들이 전사적으로 정책 마인드가 베이스에 될 때, 무상의 베이스에 될 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또 여기 보면은 같이 고향 전략산업지원센터인데 전략산업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전략산업의 일부는요, 고양시 공무원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정책적인 마인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지 않고서는 전략산업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릴게요. 우선 경쟁 우위라는 것은 경기도 내에 17개의 테크노밸리 사업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양시와 경기도가 합작으로 하는 거지만 경기도가 65% 우리가 3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먼저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데를 하게 됐을 때 경기도는 자금 부족 때문에 사업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경기도 내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으로는 판교 이테크노밸리 막 빼고 양주시랑 우리 고양시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고시까지 나간 거, 그리고 양주는 사업 계획은 확정을 졌지만 그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까지를 완벽하게 해놓은 것은 고양시가 첫 번째다. 민선 7기 들어와서 뭘 했냐 그러면 여기에 그 방공포대가 있었습니다. 방공포대 다 이전 계획을 수립을 했고 3월 달에 그래서 일군 사령부랑 합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저희가 이제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보상이니 뭐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업 계획이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도 여러 개 사업 지구 중에 고양시에만 다 할 수 없다라는 그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하고, 우린 예산까지 다 해놨으니까 빨리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내일 고시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지원센터는 그 판교에 있는 창조센터나 창조혁신센터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 앵커기업, 스타트 기업들, 교육기관 이런 것이 이게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탁해서 거기서 이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건 경기도랑 고양시랑이 함께 합작해서, 왜냐면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거기에 들어와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코멘트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자금이나 이런 걸 한다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파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벤처기금을 어떻게 쓴다는 벤처기업도 거기 파견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교에 있는 그거를 똑같이 옮겨 놓는 건데, 이름이 저희는 산업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는 창조혁신센터로 되어 있고, 요런 겁니다. 창조혁신 캠퍼스라고 보긴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달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들어오면 사실 신중년들의 일자리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중년들도 전문가들로 요새는 중간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분들이 전문성, 각 분야에 있는 특성을 살릴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중년의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그 테크노밸리에서 만들어낼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고양시의 경제 인프라 이쪽에서 창조를 해야 되고, 또 부족하다면 고양시가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재취업을 돕는 거, 50+ 센터란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일보 이주영 기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인구는 100만이지만 사실 부대타운, 전형적인 부대타운, 실질적인 공간도 없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미래형 청년 일자 창출을
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우리 이제 고양시 사업 테크노밸리가 내일입니까 오늘 27일으로 간부에 게시됩니다. 간부가 게시되면서 지난 16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한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테크노밸리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성남의 판교 또 우리 경기도 북부도 다른 쪽이 있고 야간도 이렇게 전부 다 지역별로 테크노밸리를 지금 만드는 추세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고양시 테크노밸리가 그럼 이 기존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또 앞으로 또 들어서는 다른 지역의 테크노밸리하고 뭔가 저희가 뭐라는지 차별화를 해서 우리가 고양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기업이 우리를 좋아해서 입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아마 임기가 지금 22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을 보니까 23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일기하고 또 당선이 돼야 또 이렇게 마지막 테이프를 끌 수 있는 그런 또 타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고양 장항 공공지구 행복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주택이 있어야 그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또 주거 살 수 있고 또 집하고 직장에 가까워야 되니까 그런 또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방송별리 광고문화단지 이게 지금 보니까 다 23년, 22년 그래요. 주공 시기가 그게 한꺼번에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장도 있고 주거도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연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뭔가 개발이 돼야 만약 한쪽만 되면은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닙니까? 테크노밸리만 되면 또 당장 어디서 다 그 많은 종업원들을 주거하고 먹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연계돼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이제 마지막 볼 것은 시장님이 앞으로 이제 우리 일산 테크노밸리가 다른 지역의 테크노밸리하고 다른 차별화 전략이 뭐고 또 고양시만이 갖고 있는 정말 메리트가 어떤 건지 그래야 올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추진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선 그 고양시의 이 사업구역은 호수공원과 장항 IC, 이산포 IC 그 가운데에 그리고 한쪽은 한강으로 막혀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서로 연계성을 갖고 함께 개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하고 판교하고 다른 것은 판교는 사실상 판교를 설계하면서 그 주거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에 되면 공동화가 일어나고 인근의 주택값들은 너무 비싸서 이제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젊은 층들이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탈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디론가 가는데 판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IT 쪽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방송 영상이나 바이오 이런 쪽인데 방송 영상이 저희한테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방송 시대가 여의도 그다음에 목동 이제 상암으로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보면 주택 가격이 전부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평당 가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어디론가 이전하는데 저희가 방송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두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CJ 라이브 시티까지 들으면 방송 영상 콘텐츠 쪽은 고양시가 제일 유리한 거고 바로 옆에 전문가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그쪽으로 특화시킨다면 저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 차별화 계획을 세우고 근데 단 하나 저희 부지가 사실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큰 네이버나 뭐 이런 우리 이제 시민들이 많이 원하시는데 그런 데들한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제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5, 6만 평, 7만 평 달라고 그러는데 줄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기업을 들어오는 게 저희 사실상 목표라고 보고 그거는 첨단 산업 용지가 있기 때문에 조선 원가로 싸게 공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유치 자금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그런 쪽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는 지금 그 다른 지역 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우수 기업들도 저희가 유치하는 팀을 계속 파견을 해서 접촉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네. 뉴스줌에 정리됩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따온 뭐 시장님과 고양시 이 관계자들한테 우선 뭐 축하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그 지금 요즘 그 고양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작년에 그 원수가 터졌고 금년에 또 이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뭐 비상근무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테크노밸리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꼭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이 꼭 생기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는 얼마나 하셨는지 그래 이 또 프로젝트를 또 운영을 하려면은 별도 조직을 가지고 하실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조직 가지고 뭐 추가로 해서 별도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TF팀을 만들어서 할 거고요. TF팀을 만드는데 저희 혼자 이것을 부지를 매각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기도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는 그런 TF팀을 좀 만들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건은 공청회 이 조건 속에 주민 동의를 50% 받아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거는 이미 확보해서 저희가 드렸고, 사실상 이제 남은 것은 보상 문제에서 보상가 책정일 텐데, 그거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질문해 주신 싱크홀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점토 토지를 저희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봐가지고 충분한 공법들. 사실상 이쪽도 이번 백석동도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제가 표현하긴 그렇지만 시공하면서 부실 시공이 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부에서는 아무런 균열이 없는데 하부에 가서 틈이 약간 벌어졌거든요. 그건 부실 시공이기 때문에 연결 부위가 벌어진 거거든요. 글로 물이 나온 거라.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기에 3층 이하 지하 톱하기 문제인데 그 3층 이하로 규제를 했고 이중물막이나 검증된 신공법을 하면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연약 지반이라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그런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고양시가 생성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고양시가 개발할 때 사실은 날림이다. 모든 시공이 거의 날림으로 알고 있다고 시민들 간간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잘 터지는데 지금 테크노밸리의 계획을 하면은 안전에 대한 방법을 제가 모르거든요. 어떠한 식으로 안전하게 테크노밸리 조성을 할 것인지 또 굉장히 준비한 문제거든요. 안전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그쪽 집안을 보시면 이쪽 일산 신도시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일산 신도시는 많은 부분을 복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걸 보면 영상밸리나 CJ 라이브시티랑 비교해 봤을 때 층고 차이가 한 2m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토를 할 때 이게 모래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충분히 육지에 있는 육토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가 여기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처럼 주상복합 지는 것처럼 지하로 막 4층, 5층 파들어가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토질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이 매립할 때부터 저희가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같이 컨소시엄 이루어지는 거고. 이상.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짧게. 아니, 제가 그 시장님한테 이거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 대해서 답변이 없으시죠? 예. 실제 경쟁우리 성장을 위한 조속한 보상 실지 및 공도 특구 요거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왜 기자 해결하는데 기자의 질문에 국장 공무원이 껴가지고 이렇게 짧게 하라 길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국장이 안 있으면 경청을 하셔야지 뭐 짧게 하라 길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쟁 우위는 아까 이제 답변 드렸습니다. 경기도가 테크노밸리 사업을 경기도 내 총 17군데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자본금하고 여유 자금이라는 것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내 유보되어 있는 게 지금 한 2조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을 우리 고양시에 제일 먼저 투입을 하도록 빨리 사업 공기를 닦이고 이렇게 그 사업 고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보다 빨리 된 데가 양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됐는데 양주시는 대신에 그 사업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사업 예산을 이미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첫 번째를 여기 사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도라는 것은 이미 3기 신도시에도 또 예산을 써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정 부족했을 경우는 우선순위에 밀리면 결국은 우리 사업은 또 몇 년 또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땡기기 위한 것이 저희는 경쟁 우위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궁금하신 점 많으니까 알겠지만 시간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상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같이 부족한 부분은 식사하시면서 또 같이 또 추가 질문해 주시면 거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 참석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